2학년 예술계의 문학 파수꾼 강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역할극을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데 파수꾼 다이 바라부터 시작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행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 거죠. 잘 되세요. 나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왜요? 빨리 읽어. 이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지 못하기를 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들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잘 연행했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외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죠. 자, 그래서 촌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회유도 하고 뭐 같이 딸기밭에 가서 딸기라도 따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협조할 경우,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부당 이익을 공유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자, 촌장이 또 전략을 바꿉니다. 자,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자, 거짓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본인의 모든 그 행위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일단 수긍하고 인정하면서도 자,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자,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반성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거짓 반성하는 척을 하면서 나의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흔들리게 만듭니다. 파수꾼 다의 의지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촌장님이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진실을 외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가게끔 촌장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자, 회유 또는 부당이익의 어떤 공유를 제안하다가 뉘우치고 있어, 반성하고 있어 라는 어떤 전략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전환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전략들의 파수꾼 다가 과연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자 보셔야 돼요.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파수꾼 다를 속이기 위한 교활한 전략이다. 교활한 전략에 불과하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연행해 보세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읽지 마. 이젠 됐어요. 운전말처럼. 잘 될까? 친구를 호구일 땐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때가 더 좋은 거 아닐지 몰라.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리 때가 좋은 건 아닐지 몰라라고 하면서 자, 반성하는 척을 하지만 살짝 자신의 의도를 내비치면서 파수꾼 다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는 어떤 촌장의 마음이 잘 드러냈어요. 흰 구름, 허공이 뜬 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설득 과정이에요.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야, 진실을 외치고 이리 때가 없고 흰 구름이었어 라고 외친다면 마을 사람들이 자, 두려움에 떨지 않고 또 공포심을 갖지 않으면 마을이 평화로울 것 같아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동안 유지되었던 마을의 질서라든가 단결력이라든가 유대정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파수꾼 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어떤 결단을 좀 흔들려는 촌장의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자, 마을의 단결과 질서를 위해서 거짓 공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단결과 질서를 위해서 거짓 공포가 필요하다. 이 단결과 질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자발적 단결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또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연대하자 또는 공동체 인식을 갖고 협력하자 라는 어떤 자발적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공포에서 유발된, 자, 공포심에서 유발된 타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진정한 단결과 협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어떤 공포심이 없어졌을 경우 금방
그런 단결력 공동체의식 유대감은 역시 해산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촌장은 현행 유지를 계속 바라는 자신의 입장만 피력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파수꾼 다 연행해 볼게요.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나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나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에 첫날 살인이 벌어진.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또 전략을 바꾸죠. 자, 살인이 벌어진다라는 부분이야. 야, 너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자, 마을 사람들에게 결국 흰 구름,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략을 또 바꾸죠. 자, 아까는 어떤 전략이었어요? 아, 나 반성하고 있어. 아,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라면서 반성하는 척을 하다가 마을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현행 유지가 좋아 라고 하다가 그래도 파수꾼 다가 안 넘어가니까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합니다. 야, 네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면 뭐 도끼도 들고 오고 망루를 부수고 그 다음에 나까지 죽일지 몰라. 그래서 너 살인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끔찍한 살인 현장을 너는 꼭 보고 싶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파수꾼 다의 어떤 두려움과 또는 나로 인해서 진짜 살인극이 벌어지면 어쩌지라는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촌장은 굉장히 어떤 인물이에요? 교활하면서도 뭐 아까 말한 비열하면서도 굉장히 악독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은 동정심을 유발하면서도 나를 겁박하는 겁니다. 야, 나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다 네 책임이야. 야, 살인이 벌어지면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다 네 책임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살인의 어떤 현장을 보고도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서도 너 편히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어떤 어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파수꾼 다의 어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좀 흔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연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려. 도끼에 튀기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을 찢기고 피가 샘솟듯이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지. 자,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줍니다. 파수꾼 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야, 너 그 살인극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니? 하면서 야, 살이 찢겨. 그리고 피가 샘솟듯 흘러.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장면을 묘사해서 나를 겁박하는 겁니다. 야, 끔찍하다. 너 끔찍하지 않니? 야,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너 혹시 내가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나가는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혹시? 막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비열하게 지금 나를 겁박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다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촌장의 여러분이 말했던 교활하면서도 비열하면서도 굉장히 악독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가 됐죠.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죠. 야, 네가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힐 경우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동정심 유발이죠.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야, 나 불쌍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게 되면 얼마나 내가 불쌍하지 않니? 나를 좀 생각해서 네가 진실을 밝히지 말아라오 라는 의도도 엿보여요. 그래서 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촌장이 바로 의도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가정에서 말하고 있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고 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촌장의 바로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연행해 볼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분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너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한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예, 네가 본 그 흰구름 있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또 교활한 면모가 엿보이죠? 야, 너 계속해서 겁박을 합니다. 야, 지금 흰구름이라고 네가 진실을 외치면 사람들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거야. 날 죽일 거야라는 어떤 겁박 전략. 자, 이것을 또 한 번 반복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혹시 바뀌었는지 한번 떠봅니다. 자, 뭐라고요? 은밀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여기에서 이제 교활한 면모가 또 엿보이죠? 야, 네가 본 그 흰구름. 흰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흰구름이 뭐예요? 진실이잖아. 일이 때는 뭐예요? 거짓과 허황된 실체죠. 자, 그러면 야, 네가 본 흰구름 있잖니? 그거 내일은 혹시 없어지니? 자, 흰구름이 물론 뭐 공기 이동,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면 없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인지하고 있는 그 진실 혹시 내일이면 진실이 없어질까라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나면 너 혹시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너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야, 오늘 말고 내일 정도에 외치면 너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진실을 외치지 말아줄래? 이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유하는 거예요 또. 자, 겁박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해본 학생 있어요? 친구가 날 설득하고자 하는데 설득하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회유하다가 겁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유도 하고. 자, 이런 양면 전략.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뭐 2명이에요. 3명이 지원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자연이한테 야, 내가 그 아이스크림 사줄게. 회유. 그 다음에 야, 네가 전시회 그 나가게 되면 작품이 망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겁박. 그러면 전시회를 다 망치게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어떤 양면 전략을 피는 어떤 친구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A라는 그 남학생이 있는데 둘 다 좋아해요. A, B 여학생. 그래서 A가 여학생이 B 여학생한테 야, 저 남학생 아니 양다리 저 남학생 별로야. 더 좋은 남자가 있어. 라는 달콤한 어떤 전략과 야, 네가 저 남학생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 관계는 파탄이야. 자, 라는 어떤 겁박 전략. 자, 양면 전략.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경험 없어요? 네.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유감이네요. 자, 그래서 이 촌장은 그런 어떤 양면 전략을 통해서 파수꾼 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라고 한번 마음을 떠봤더니 파수꾼 다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계속 연행해 볼게요.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 오빠,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너보다 더 나쁜 건 너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너무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움을 믿지도 않는구나. 자, 여기 볼게요. 촌장의 어떤 발화가 점차 교묘해지고 전략성을 띱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또 펴냐. 야, 너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라는 동일 전략을 펼칩니다. 동정심 유발. 야, 나 끔찍하게 죽는 모습 너 꼭 봐야겠니? 이라면서 동정심의 어떤 전략, 또 여기 죄책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 나 죽고 나면 너 그런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수꾼 다의 어떤 죄책감을 유발하고자 하죠. 죄책감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이 죄책감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동정심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의 진실 폭로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외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너 그 흰구름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혹시 너희 어떤 주관을 확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그 주관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말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파수꾼 다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 말해버리면 촌장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왜 촌장은 오늘 말하기보다는 내일 말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라. 도망가려. 뭐 거의 공통점이긴 한데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말해버리면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오늘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야, 너 그 진실을 너 믿지도 않는 거지? 이러면서 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자극해서 폭로를 미루게 하고자 한다. 시간을 벌고자 한다. 자, 폭로를 미루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존심을 자극해서 자, 그런 어떤 폭로를 내일로 미루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촌장의 계속되는 발화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인물이 우리 사회에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품게 되죠. 그렇죠? 실제 있습니다. 선생님도 오래 살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인물들을 만나는데 조금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파수꾼 다 계속해서 연행해 볼게요. 창백해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서. 자, 여기 볼게요. 너 진실을 믿지 않지? 이러고 보니까 파수꾼 다가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야,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너 좀 미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떤 장면이에요?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장면이죠. 파수꾼 다의 어떤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흔들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파수꾼 다를 위하는 척을 해주는 겁니다. 야, 굳이 오늘 말 안 해도 돼. 조금 어떤 안정을 취하면서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그런 심적 갈등과 심적 고민에 휩싸인 파수꾼 다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안아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굉장히 내가 혐오하는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껴안아주면 어때요? 어때요? 갑자기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촌장이 그런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부정적 인물인데 그 부정적 인물이 자, 긍정적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파수꾼 다를 껴안아 줬는데 이게 진정성이 엿보여요? 아니면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로 와닿지 않으면서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운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위선적인 상황이다. 자, 촌장의 위선적인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또 회유하는 전략이 나오죠. 또 거짓이 나옵니다. 야, 내일 외쳐. 오늘 외치지 말고 좀 심적 방황과 갈등의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자, 내일 나도 내일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거다 라고 또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내일 진실을 밝히겠다고 촌장이 얘기를 하니까 파수꾼 다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야, 나도 내일 밝힐 거니까 내일 하자 라고 하면서 파수꾼 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좀 그런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숨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계속 연행해 볼게요.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저번에죠. 누가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지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미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밤에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춘장에게 선사하고 싶었는데. 아무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춘장에게 안겨있는 나를 가리키며 그 애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내 열이 있는 거 보면 간밤에 담배를 먹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겠지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좀 하자.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관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관객으로 설정한 이유가 마을 사람들 전체를 막 여러 수십 명을 캐스팅을 해서 무대에 올리기에는 공간적 제약 또는 뭐 시간적 제약 또는 경제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함으로써 자,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어떤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다. 자, 또는 자, 내가 어떤 캐스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객들도 그게 더 몰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흥미를 유발하고 그게 몰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아, 이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매하고 그런 어떤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에 순응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는 대중으로서 현 정권 또는 현 정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효과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요? 아직 이거 필기 좀 하고요. 다 됐어요? 넘어가도 됐어요? 잠시만요. 여기 시계 멈춰 있어. 아직 저거 건전지 없어서. 와, 지금 9시 4분. 자,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된대요.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아니요, 이거 뭐요? 어깨 편을. 그래. 자세 바르게 하세요. 네. 엎드려 잘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자면 허리가 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마를 대고 자야 돼. 그래야 척추가 곧아지고 한쪽으로 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자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척추 층간이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계속 바라 읽어볼게요. 자, 파수꾼 단가요? 나요. 나.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 어려우시죠,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여기 편지를 준비한 식량 운반이 이해가 틀려먹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20대인지 아닌지 아니면 행구를인지 직접 이야기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과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설을 향해 걸어간다. 나가 빈손스럽게 자, 여기 보세요. 자, 파수꾼 다가 심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진실을 외치면 자, 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봉기에서 도끼를 들고 쫓아와서 막루를 부시고 또 촌장님을 해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서 살인극이 벌어질지 몰라 라는 마음이 한쪽과 그래도 진실을 내가 외쳐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라는 심적 갈등, 내적 갈등이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다가 지금 결국 진실을 외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묘사된 장면 보세요. 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쓰러질 것 같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심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적 갈등과 심적 번뇌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으니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촌장에게 설득당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을 내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오늘 밝혔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을 밝혀버리면 내일 밝힌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은데도. 여러분 양치기 소년 우아하시잖아요. 계속 거짓을 외치다가 막판에 진짜 일대가 걸려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만 야, 너 또 거짓 아니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진짜 진실을 믿어주지 않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을 밝히면
내일 진실을 외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파수꾼 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진실인데 진실을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너 또 거짓말이지? 이라고 하면서 믿어주지 않는 어떤 사례를 주위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착한 친구들만 모여있어요. 괴로워해요. 자, 그래서 계속 파수꾼 나이 발화 한번 연행해 볼게요.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랑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걱정이는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겠지? 응?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달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김신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 자, 여기 보세요. 결국 심적 고민을 하다가 방황과 갈등을 하다가 진실을 밝힐까 아니면 손장님 말씀대로 내일 그냥 밝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이 약해서 진짜 살인극이 벌어질까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어떤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 결국 회유를 당한 장면이죠. 손장이 회유당해서 거짓을 밝히는 부분. 회유를 당했어요. 회유 당해서 거짓을 밝히는 부분인데 결국 이게 족쇄가 돼서 나중에 약점을 잡혀서 촌장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불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면을 보면 자, 계속 연행해 볼게요.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부도 외친다. 파수꾼 남은 신이 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목소리 흥동은 계속된다. 목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핑구름은 없으면 이리 때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겠지요. 양철복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촌장의 진짜의 어떤 의도가 엿보이죠. 자, 그래서 보면 막루가 영구히 유지되어야 된다.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한다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일 밝히겠다는 촌장의 파수꾼 다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이었다. 결국 시간을 벌고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도를 관철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루가 영구히 유지되어야겠다는 것은 촌장의 어떤 욕심이 잘 드러나죠. 욕망이. 지금껏 거짓을 유포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불안 심리를 유포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해왔죠.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권력의 맛을 봤으니까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절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도 나중에 작은 권력이라도 주게 되면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을 손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권력이 공고히 유지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야, 보면 막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권력의 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력의 유지. 자, 그 유지도 그냥 유지가 아니라 영구한 유지예요. 자,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것은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당시 1970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유신체제, 영구 집권을 꾀했었죠. 여러분 역사 시간, 한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근현대사 시간. 그래서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자 하니까 결국은 총살당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구히 유지되어야겠다는 것은 내가 부당한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거고, 당시 1970년대의 그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쿠데타로 민주 정권을 얻고 부당하게 권력을 취했지만 이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신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꾀하고자 했던 당시 1970년대의 상황과 이 파수꾼의 극이 대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에서는 결국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게 됐고, 자, 당시 현실 속에서는 어떤 그
시민이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말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역사적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부당한 권력의 어떤 유지의 어떤 의도가 엿보이고 양철북도 계속 처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이 부분. 파수꾼 다와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일일 때 의지를 실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고는 마을 공장에 다시 모이시길 바랍니다. 수령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일일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어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수다생이 운반인이 처벌도 논의하세요. 이제 파수꾼 다는 이제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일단 한 명은 처리가 된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명이 처리됐고 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요. 다는 이미 처리됐고 운반인. 다는 이미 이제 처리됐고 운반인이 편지를 열어봤잖아요. 그래서 흰 구름이 진실이고 이때는 허황된 실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운반인만 처벌하면 이제 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운반인이 처벌을 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부당한 권력자의 굉장히 어떤 악독한 면이 역시 또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을 사람들을 또 공포에 몰아넣는 장면이 또 나오죠. 야, 이럴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물어뜯으러 온다. 너희들 그러니까 우매한 대중들아, 기존 체제대로 가면서 나에게 순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불안에 떨면서 마을로 돌아가는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결말 부분 한번 연행해 볼게요.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거든. 고맙다. 정말 잘해줬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예, 나도 뭐. 한같은 도서를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면 넌 이곳에서 일정을 지내야 한다. 자, 보세요. 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돌변하죠. 딸기를 같이 먹자는 둥, 그다음에 너와 함께 부당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둥, 내일 진실을 외치겠다라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파수꾼 다를 이제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진실 외치지 못하니까 저 망루에서 평생 썩고 마을로 절대 내려오지 마.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파수꾼 다가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죠? 파수꾼 다는 이제 진실을 외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진실을 외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믿어줘요, 믿어주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또 진실을 폭로할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 폭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어떤 교활한 촌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압적으로 명령하는 촌장의 모습이 엿보이는 장면이죠. 계속 연행해 볼게요. 촌장, 했어요. 앞에 했어요. 마을에 오지 말아라 했어? 그럼 그런 걸로 마을에 오지 말아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이거 우리 그 초반부 있었죠. 야, 너와 함께 딸기 따러 가고 싶다. 부당 이익을 같이 취하고 싶다. 라는 장면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어떤 대중들, 그 대중들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 우매한 대중들은 나의 어떤 마을 주민, 즉 백성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통치자의 어떤 진실된 모습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내 추억이다.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위선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피지배자를 속이기 위한 말. 그러니까 현혹하게 말이에요. 권력자가 피지배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탕 발린 말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이기 위한 말 또는 촌장의 본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촌장의 본심을 솔직히 드러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첫 번째 전자의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연행해 볼게요.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인. 그럼 잘할 거야. 가시려고요, 춘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잘해다 드리지요. 또 좀 살펴볼까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복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이의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친다. 파수꾼 나는 양철복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좀 동정심이 유발되는 장면이죠.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막루 위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면서 파수꾼 다가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위선적 모습을 보이면서 북을 치는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파수꾼 다의 어떤 복잡한 심리, 내가 왜 그때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까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양철북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회의 역사적 측면과 이 작품의 연관성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 정부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침공을 할 것이다, 남침을 할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자, 국민들은 그런 어떤 불안심과 공포심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자, 이 파수꾼이라는 어떤 극이 연결돼 있어요. 촌장도 자,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을 떨게 하고, 자, 이리때가 몰려온다는 거짓된 공포를 주입했듯이 마찬가지로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박정희 정권의 어떤 독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어떤 공포, 반공 체제의 어떤 중요성을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자각을 일깨우고자 자, 이 작품이 창작됐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활동 1번 먼저 볼게요. 이 희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위선적인 촌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겉모습과 달리 거짓말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철저히 지배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다. 위선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말투로 말하는 것, 또는 거짓말과 진실 밝히기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안아주는 무서운 장면, 이런 장면들이 다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교활함을 보인다.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어떤 교활한 성격을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파수꾼 나를 보세요.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촌장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응하는 파수꾼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의 바른 모습, 나이 든 모습, 이리를 꼭 잡고 싶어해요. 파수꾼 다를 진정으로 걱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순진해서 이의 존재를 믿고요, 촌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죠. 촌장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매한 어떤 대중들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대중들의 어떤 상이 바로 파수꾼 나로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수꾼 다 보세요. 나이가 어리죠. 촌장의 권위에 주눅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혀요. 자,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자, 어떤 선택을 할지 갈등하죠. 이것은 소신이 뚜렷하고 비판적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 극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인물이 파수꾼 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흔들립니다. 권력자의 회유에 설득되는 어떤 나약한 모습도 보인다.
나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카톡이 올리고 있니? 핸드폰 안 됐어요? 핸드폰이 안 노트북. 노트북이에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이 좀 어렵게 내달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를 조금 높였어요. 많이는 못 높였어요. 왜냐면 뒷반 학생들을 위해서. 총 25문항 똑같이 선택형 문항이에요. 히트가 떨어졌잖아. 예전에 선생님 남고에서 근무할 때 이럴 때 잘 때 엄마 왔다라고 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다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점심시간이다 밥 먹자면 다 일어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미 일어나 이런 눈뜨고 있어요? 이미 엄마 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긴 하더라고. 야, 너 모르지만 다 벌써 다 썼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연초에 시작하면서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수도권이 확산세니까 이게 내년에도 이런 안타까운 수업을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선생님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도 저 동영상 쓰실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는 여러분 시험 공부하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서가 바뀌고 또 교육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쓰시고. 자, 다 썼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다음 2번 희곡의 갈등 양상을 파악해보자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 전개 양상을 정리해보자라고 있죠. 일단 갈등의 원인은 파수꾼 다가 이리 때가 없음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죠. 이 자신이 뚝심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마음이 워낙 약해서 그런 촌장이 계략에 말려들었어요. 자, 갈등의 전개는 온갖 술책을 부려 회유하려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파수꾼 다가 갈등을 하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약했던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넘어가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맙니다. 자, 갈등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촌장 회유에 넘어가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리 때가 몰려온다고 말함으로써 둘 사이 갈등은 해소된다. 이 갈등 해소가 깔끔한 해소가 아니죠. 결국 파수꾼 다라는 긍정적 인물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청중들에게 또는 관객들에게 조금 찝찝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어떤 갈등 해소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대학을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네. 인문계 학생들도 잘 가고 예술계 학생들도 잘 가고. 인문계가 총 50명밖에 안 되는데 인서울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연세대도 나오고 경희대도 나오고 있어요.
50명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이 서울이 많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 세종 반내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 양상을 정리해보자라고 있어요. 자, 진실을 알릴까 아니면 덮을까, 이런 어떤 내적 갈등과 고민이 파수꾼 다가 막루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잘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예상되는 일은 진실을 알린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헛된 공포심에 몰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촌장이 말대로 마을 사람들 촌장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질까 모른다, 이런 어떤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마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릴지 모르고 그동안 희생한 사람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진실을 덮을까? 진실을 덮을 때 예상되는 일 뭐였어요? 정의롭지 못한 질서는 유지되겠죠. 촌장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죠. 마을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자리. 자, 파수꾼 다는 부끄러운 거짓말쟁이, 양심을 지키지 못한 어떤 세력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진실을 덮고 말죠.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집단과 어떤 조직에 소속되고 나면 그 조직의 어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용기를 내서 밝히더라도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히는 어떤 일이 나의 의지는 있지만 뒷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사회를 여러분이 개혁하고 바로잡기를 바라요. 미래 세대가. 선생님 현 세대는 현 세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미래 세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의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야, 나머지 1시간 동안 진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공부하다가 그 형사평가 문제 혹시 의문 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러 오세요. 온라인 수업 결석한 친구 없죠? 자, 고생했어요. 오늘 1분 일찍 끝낼게요. 자, 수고했어요.